오늘은 5월 가정의 달. 가족 주간을 맞아 최고의 요리 연구가 4인이 추천하는 다시 보고 싶은 온 가족을 위한 최고의 요리가 펼쳐집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음식이 있습니다. 시래기 갈비 전골과 시래기 볶음입니다. 시래기는 우리나라의 전통 식재료로 요즘은 사시사철, 사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나 구입하실 수 있는 좋은 먹을거리인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나이 드신 어른이나 또 젊은 그리고 아이들까지도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이기도 하고요. 또 무엇보다 건강한 먹을거리, 다른 먹을거리가 요즘 굉장한 유행을 타고 있습니다. 이런 때 어머님의 손맛이 담겨있는, 따뜻한 사랑이 담겨있는 시래기 갈비 전골과 시래기 볶음으로 가족의 행복까지 챙겨보세요. 맛과 영양, 정성까지 가득 담았다. 신선한 재료로 만드는 온 가족이 좋아할 추천 요리를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 시래기의 일품 요리 선언. 부드러운 소갈비에 특별하게 양념한 시래기가 맛을 더하는 시래기 갈비 전골과 고소함이 입안 가득, 들깨가루로 향긋함까지 살린 시래기 볶음. 재료를 알아볼까요? 시래기 갈비 전골 벌써부터 군침이 싹 도는데요. 갈비하고 시래기의 만남. 근데 얼큰하게 끓이실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요리를 딱 준비함에 있어서 정말 눈여겨봐야 될 식재료가 바로 시래기인데요. 네. 겨울하면 우리가 저장식품으로 우거지하고 시래기를 시래기, 많이 네. 사용하는데 우거지는 김장철에 이제 김장철에 담그시는 겉대잖아요. 배추 겉대. 네, 배추 겉으로 네, 만든 겉으로 거. 만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시래기는 이제 무척 말린 것을 이야기하는데 네, 네. 겨울 내내 드시기에 더 좋은 것은 시래기를 많이 사용하시죠. 그래서 아. 그 시래기를 그냥 이제 여러 가지 뭐 된장 풀어서 끓이시는 된장국도 있고 여러 가지 요리가 있지만 이 갈비에 또 갈비하고 같이 어울리면 그 섬유질과 연육작용이 어울려서 드실 때도 되게 든든하고 또 소화도 잘 돼서 그러니까 좀 나이 드신 분들도 드시기 되게 좋고 또 어린아이들도 먹기 되게 좋은 음식이어서 이걸로 골라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시래기로. 오늘은 시래기로. 발음상 좀 그렇지만 시래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그러면? 네. 자, 제일 먼저 오늘의 또 주요리죠. 이제 네. 주재료인 이제 갈비를 먼저 봐야 되는데요. 네. 이 윗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기름 덩어리가 있죠. 이제, 그렇죠. 네, 그 부분을 칼로 잘라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조심하실 거는 네. 이제 칼질이 좀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칼금을 넣어서 네, 이제 지방 부분을 잡고 이렇게 살살살 벗기셔도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요. 네. 네, 잘하시네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혹시 또 이제 손 또 이렇게 칼질이 좀 아직 서투르셔서 손을 다치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이렇게 갈비대를 눕혀서 안전하게 서시는 게 좋습니다.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또 이렇게 손을 다쳐가면서까지 하실 필요는 없으니까요.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방 부분만 깔끔하게 다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네, 지방 네, 부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이 부분에 갈비찜을 할 때는 이 뼈에 닿을 때까지 칼을 넣어주신 경우가 있어요. 칼금을 여기까지 넣어주신 경우가 있는데 물론 지금도 이 고기의 크기에 따라서 절단이 된 고기의 크기가 큰 경우에는 네. 안에까지 열이 전달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만 이 고기로 한번 잘라볼까요? 이렇게 제가 잘라서 단면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닿는 부분까지. 뼈가 닿는 부분까지를 네, 잘라주시면 아무래도 이 안까지 다 이거 나는 있겠죠. 저는 너무 자른 거죠. 네. 이렇게 네. 하지 말고 여기 네. 닿기 바로 직전까지. 네. 예, 맞습니다. 예. 직전까지 예, 해주셔야지 예, 붙어 있겠죠. 근데 그렇죠, 뭐 그렇죠. 떨어져도 오히려 오늘은 또 전골이기 때문에 네. 뼈가 없이 좀 부드럽게 익혀진 고기만 드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준비.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준비된 고기를 고기를 네, 준비된 끓는 고기를 물. 이번에는 끓는 물에. 아까는 찬물에 담가놨던 고기를 끓는 물에 넣어야지만 순간 이제 열기가 닿으면서 고기 육즙이 빠져나오지 않고 그렇죠. 익혀지는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고기는 익혀주시면 돼요. 몇 분 정도? 이것은 한 15분, 15분 10분에서 정도? 15분 정도만 네네. 익혀주면 돼요. 너무 많이 익히시면 고기가 또 반대로 질겨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 준비 과정을 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네. 고기가 익혀지는 동안에 저희가 이제 오늘의 또 주재료인 시래기를 한번 만나봐야 되겠습니다. 시래기를 만나봐야죠. 네. 시래기 보시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시래기요? 네.
이거 뭐 된장 난 된장찌개에 들어간 게 맛있던데. 네, 예. 맞습니다. 지금 네. 딱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시래기 하면 저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된장이죠. 네. 된장 또 생각을 하시는데 시래기를 끓는 소금물에 한번 데쳐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또 찬물에 완전히 열기가 식을 때까지 담고를 총 3번 정도를 반복하셔야 됩니다. 손이 많이 가는. 그러니까 얘가 식재료죠. 보기 이름은 그래도 정말로 손이 많이 가는 네. 정말 저 재료예요. 네. 식재료. 그런데 여기서도 또 비법이 있어요. 어떤 비법? 네, 최고의 요리 비결이니까 비법을 알려야 네, 돼요. 네. 시래기 삶기를 3번에 나누어서 할 때. 네. 첫 번째는 끓는 소금물에 삶는다. 네. 네, 두 번째는 쌀뜨물에 삶는다. 어떤 물이에요? 예, 그 쌀뜨물에 삶으면 그 시래기가 갖고 있는 그 풋내라고 하죠. 그런 예. 향기가 날아가거든요. 아.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냥 맑은 물로만 삶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요리하기 직전에 저희가 한 번 더 소금물에다 데쳐서 사용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 짠맛이 돌아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이렇게 딱딱한 질감이 있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를 맞춰주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럼 일단 얘는 지금 네.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애예요? 이거는 한 번 번 소금물에 했던 데치내죠? 거죠. 예, 그래서 오. 지금 이제 요리에 사용하기 전에 제가 이거를 이제 이 밑둥 부분 있죠? 네. 밑둥 부분만 잘라서 네.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시면 돼요. 근데 삶을 데칠 때는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이거를 제가 끓는 물에 넣을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제가 보시면 끓는 소금물에다가 이렇게 데쳐서 한번 데치신 다음에 이제 바글바글 끓고 나면은 제가 이거를 좀 기다리는 시간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네. 제가 네. 익힌 시래기를 시래기를 준비했어요. 준비하셨군요. 자, 이 익혀진 시래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자, 이렇게 시래기가 충분히 익혀지셨으면 이렇게 보면 좀 큰 줄기만 길이대로 찢어주세요. 그러면 보통 음식점에서 또는 바깥에서 드실 때 거기서 먹던 시래기는 굉장히 부드럽던데 왜 집에서 먹는 건 이렇게 설길까요? 라고 하는 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3번에 나누어서 오랜 시간 동안 익혀주고 찬물에 또 충분히 담아서 그 시래기가 갖고 있는 열기를 충분히 빼어준 덕분에 그런 부드러운 맛이 생기는 거니까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요리는 요 정도 가지고 사용해도 충분하기 때문에 네. 볼 하나만 더 주시겠어요? 자, 이제 요 길이대로 하셨잖아요. 그럼 네. 약간 먹기 좋은 크기로 3등분해서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나머지 시래기는 이따 볶음에도 좀 사용할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준비가 되는 동안에 네. 아까 처음에 넣었던 네. 그 갈비를 한번 제가 볼까요? 예, 빼서 네. 봐야 되는데요. 자, 음. 먼저 그럼 또 양이 많이 늘어난 거 보니까 시간 관계상 바꿔치기했군요. 네. 네. 그래서 볼 하나 준비해 주시면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할게요. 아래 요거 좀 괜찮아요. 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고기들만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알맞게 익었거든요. 이렇게 네. 겉에가 익혀진 고기를 네. 다시 제가 이제 한 번 더 고기 맛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네, 네. 압력솥에다가 익힐 거예요. 압력솥에다. 네, 압력솥이 정말 좋은 또 조리 도구이기도 합니다. 이거를 냄비에 넣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압력솥에 넣어가지고. 네, 그리고 조리 시간이 그만큼 줄어들죠. 네, 줄어들기 때문에 좀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가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네, 그래서 끓는 압력솥에다 넣고 한번 익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무 먼저 바닥에 넣고요. 깔아주시고요. 또 타면 안 되니까 나머지 재료들을 네. 고기하고 생강하고 마늘, 통마늘하고. 통마늘로 같이 넣어서 압력밥솥에다 이렇게 하는 네, 거야. 예. 그러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맛도 우러나고 이 압력밥솥에서 나온 국물도 예. 더욱 진국이 돼서 맛있게 사용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네, 딱 15분만. 알겠습니다. 이거 하는 동안에 그러면 저희는 자, 보통 전골을 끓이시면 양념장을 만드셔가지고 네. 그 양념장을 국물에다 부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겉절이를 하듯이 시래기를 묻혀볼게요. 시래기를 따로 양념을 한다고요? 네, 시래기를 양념을 할게요. 어떤 걸로? 자, 시래기 양념을 할 텐데요. 네네. 네. 자, 재료가 지금 여기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아까 고추기름도 있네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된장은 꼭 들어가줘야 되고요.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칼칼하고 좀 얼큰한 맛이 날 수 있도록 고추기름, 그다음에 고춧가루, 다진 생강, 다진 마늘, 참기름 또는 참기름 대신에 들기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그러면 네. 네, 먼저 된장 먼저 넣어주시고요. 네네. 된장 먼저 넣어주시고. 자, 이렇게 우거지에 직접 네, 맞습니다. 미리 양념을. 음식은 아무래도 손맛이라고 했던가요? 그렇죠. 저희 어머님들이 항상 말씀하시는데 네. 그 손맛을 내기 위해서는 조물조물 잘 묻혀주셔야 돼요. 그렇다고 네. 너무 힘껏 온 힘을 다해서 또 묻혀주시면 또 이렇게 또 그 성긴 맛이라고 하죠. 씹는 맛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지금 항상 참기름은 제일 나중에 넣어주시고요. 고추기름하고 기름 먼저 넣고 참기름을 제일 나중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된장 묻은 것까지 다 해서 네, 조물조물 한번 묻혀주시고요. 그래서 좀